알러 베이스볼, 알러 바스켓볼. 거기 이제 담당 PD가 또 박상현 PD로 넘어왔는데 그 박정훈 감독을 만나는데 박정훈 감독의 남편분이 한상진 씨잖아요. 네. 진정한 농구 캐스터는 한 명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대요. 한 명제. 한 명밖에 없으니까 한 명제지. 아니. 진정한 농구 캐스터는 한 명밖에 없다. 아, 그래? 근데 그게 강성철 캐스터라고 박상현 PD가 그 얘기 딱 듣고 왔다고 아니 합니다. 그럼 KBS엔 카메라가 앞에 있는 거기서 MBC 얘기합니까? 이거 오랜만입니다. 먼저 KBO 소식입니다. KBO는 조범현 기술위원을 2023 WBC 기술위원장으로 임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알고 있었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네. 같이 삿포로 출장 갔다 왔잖아요. 네. 그때 그 전에 알았습니다. 허구현 총재가 재가가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제가 이제 언급을 안 했죠. 지금 이 상황에서 외부 영입으로 기술위원장을 영입을 하기에는 어렵다. 지금 기술위원회가 지금 한 5번, 6번 정도 열렸거든요. 네. 그럼 중간에 들어와서 뭔가 영 감독님이 하던 그 일을 받아갖고 하기에는 조금 벅차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범현 감독님이 될지는 거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 공석 자리는 이제 한영덕 네. 경기운영위원과 그리고 이종렬 SBS 스포츠 해설위원이 두 자리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사실 몰랐어요. 그래요? 이정렬 위원님이 이렇게 계시길래 어. 저는 이제 그 전에 대표팀 이제 수비 코치였으니까 맞아요. 어떤 전력 분석 때문에 이제 오늘 회의에 합류를 한 게 합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위촉이 됐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예. 네. 그리고 WBC 대표팀 관심 명단 50명. 관심 명단이라고 해야지 그냥 예비 엔트리 50명이라고 하면 되는. 근데 이게 왜 관심 하냐면 이 50명을 우리가 지금 정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50명이 언제든지 최종 명단 제출하기 전까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뀔 수 있구나. 예. 명단을 보니까요. 대부분 선수 다 있는데 네. 안우진 선수는 없더라고요. 안호진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기사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퀴문고등학교 시절에 운동을 했던 후배들이 무슨 성명을 냈잖아요. 3명이. 뭐 공방전이 약간 일어날 것 같은데 안호진 선수가 뭔가 깨끗하게 뭔가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다시 엔트리에 분명히 들어오시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들어올 수도 있겠네. 엔트리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최종 명단 내기 전까지는. 그런데 조범현 신입 기술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문제 해결이 먼저다. 문제 해결이 먼저다. 그러니까 기량은 의심할 게 없다. 네. 근데 그 학법 관련에 대해서 어떤 뭔가 깔끔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합류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야구라다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 매회 한 분씩 혹은 두 분씩 우리 구라쟁이 강종환, 김현석이 제공하는 모던 디저트 캔케이크를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때 저번에 우리가 라이브 할 때 장순아 우리 생일 때 했잖아요. 그 댓글에 올라오는 질문 중에 고퀄리티 질문을 제가 뽑아서 야. 그분께 한 분을 드리고요. 스토브리그 때는 제가 지금 좋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분씩 드리도록 하겠고요. 홍순아, 고해 장순아 소식인데요. 지난 한 주간 야구라의 휴직 기간 중 WBC 대표팀의 전력 강화를 위해 일본 삿포로 출장을 다녀온 장순아는 곧바로 제주도 학생들을 위한 봉사활동 연식야구 출장을 다녀온 뒤에 막간을 이용해서 가족여행까지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이 일정을 다 소화했어요. 한 주 동안에. 90, 11을 일본으로 갔다 왔고요. 네. 그리고 주말에 바로 이제 그 인천공항에서 도착해서 그날 저녁 KTX 타고 광주 내려가서 연예인 일정이네. 저희 고흥군을 갔다 왔습니다. 고흥이요? 네. 근데 그 우리 아들하고 회를 사진으로 보내주셨는데 진짜 그 사진 아마 나 깜짝 놀랄거예요. 저는 그런 그 회를 처음 봤거든요. 진짜.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가서 그 다음에 귀일중학교하고 한라중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그리고 저녁에 갈치조림 먹고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올라왔습니다. 쌈마 강캐가 야구장이 아닌 농구장에서 구라쟁이 분들을 만났다는 소식인데요. 바쁜 팀장 일정 속에서 현장을 다니는 강캐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저도 구라쟁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요?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감독이 전화 와서 김종국 감독이 구라쟁이야? 그 야구라 재밌더라 하더라고요. 진짜요? 우리 정국이 형이 우리 야구라 구라쟁이야? 네. 진짜로? 야 그거 너무 센 거 아니냐 막 이러더라고요. 수위가. 수위가? 그 유튜브라 괜찮아요. 더 세게 해도 되는데 수위 조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야구라 보세요 그랬더니 그거 재밌던데 그러던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채널 본 거 맞죠? 네, 맞아요. 제가 이 용인에서 농구 중계를 갔다가 화장실에 딱 들어가서 되게 잘생기고 늠름하신 분이 검은색 또 정장을 딱 입고 손을 딱 씻으시더라고요. 저를 딱 쳐다보면서 강성철 아나운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 맞습니다. 저 잘못한 줄 알고 혹시 저 구라쟁입니다. 딱 나가시는데 와 내가 반가워가지고 아니 얘가 얘기하는 거는 뭔가 잠깐 스토리를 만들어. 진짜라니까. 나가가지고 봤더니 그 용인 우리 삼성생명 경기 그 관장하시는 경호원이시더라고요. 근데 부산 갔는데 갑자기 멀리서 강성식 캐스터 사인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막 뛰어갔죠. 사인해드려야 되니까 무조건 딱 사인하고 있는데
저 구라쟁이입니다. 딱 그래가지고 야. 근데 이 구라쟁이 분이 누구였냐면 믿을 수가 없어. 우리 라방 때 네. 그 마이니치 아메짱 계셨잖아요. 구라쟁이 분들 여기저기 전국에 퍼져 계시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자 야구로 올라간다 스토리그 야구로 자 힘있게 한번 들어갈게요. 본격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스토리그 먼저 세 번째 이슈는 김원영 감독 재계약. 그래서 사실 네. 이게 랜더스가 이제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를 했고 이제 통합 우승을 차지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원영 감독이 2년 계약을 이제 체결했기 때문에 사실상 중간에 계약이 나와도 연장 계약이 나와도 무방한 상황이었는데 연장 계약이 나오지 않는 바람에 참 이야기들이 많았죠. 네. 예? 가장 사실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만약에 우승을 하지 못하게 되면 김태형 감독이 맞아. 랜더스에 부임할 것이다. 이런 루머가 굉장히 많았죠. 제일 많았죠. 바뀐다. 그리고 두 번째 많았던 루머가 네. 추신수가 은퇴를 하고 만약 감독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나왔어요. 그런 루머까지 있었죠. 근데 이거는 제가 직접 그 현장에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구 원로분들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진짜로? 네. 어르신들의 있는 자리에 제가 갔는데 그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야, 추신수가 감독이 된다고요? 네, 저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 얘기 듣고. 야, 근데 썰이 있잖아, 썰. 근데 랜더스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그 당시에 했는데 결국에는 김원영 감독의 이제 통합 우승으로 이어지면서 재계약. 예. 김원영 감독은 이렇게 되면서 감독 그러니까 선수로서 우승을 하고 감독도. 감독으로서 같은 팀에서 같은 팀에서 우승을 했던 두 번째 첫 번째가 누구랬더라? 두 번 김태형 맞아, 김태형 감독이에요. 맞아. 오비랑 두산. 맞아요. 네. 김태형 감독이 이어서 두 번째로 네. 선수와 감독으로 한 팀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맞습니다. 네, 두 번째 감독이 됐습니다. 네. 한 줄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랜더스가 지금 2년째잖아요. 그렇죠. 랜더스 왕조의 시작점이 김원영 감독의 재계약이다. 어린 왕자 네. 김원영 감독의 어린 왕자 아니에요 이제. 나이가 50 하는데 뭐. 아니 뭐 머리에 검은색보다 흰색이 더 많아요 이제는. 근데 얼굴은 동안. 얼굴은 아직까지 동안이에요. 동안이야. 진짜. 예. 아. 진짜 동안이에요. 와. 직접 보면 더 동안이에요. 네. 맞아요. 스토브리그의 개막. 원종현 선수가 지금 1호 FA 계약을 키움이랑 했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원종현 선수가 87년생입니다. 네. 그럼 올해 36이거든요. 4년 계약을 줬다는 거는 37, 8, 9, 40까지 보장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키움이 장정석 감독이 있을 때 불펜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 올해 이제 그 포스트 시즌을 치르다 보니까 불펜에 뭔가 확실한 선수 그리고 이제 김재용이라는 마무리를 사실 마무리를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약간 패스트볼이 조금 속도가 네. 좀 떨어지긴 하죠. 그러니까 원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뭐 이용찬 선수에게 마무리를 주면서 네. 이제 필승조로 이제 보직을 좀 옮긴 상태인데 뭐 그동안에 뭐 30세이브인가 아마 거둔 적도 있을 거예요. 마무리를 또 맡았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내년부터는 키움의 마무리를 이제 맡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야. 네, 그런데 아마 C등급이었기 때문에 C등급이었기 때문에 옮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A등급, B등급이었다고 한다면 보상 선수 때문에 그리고 보상금이 조금 더 이제 커지기 때문에 옮기기가 쉽지 않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FA 등급제가 생기면서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네, 원종현 선수가. 그러면서 이 키움이 가장 빨리 일단 1호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키움도 확실히 그것도 의외죠. 시장에서 투자를 합니다. 네, 그것도 의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는 키움이 이제 네이밍 스폰서로 이제 운영이 되는 팀이잖아요. 네. 항상 뭐 키움에서 이제 1년에 100억씩을 받고 광고 수익. 운영을 이제 하는데 네. 글쎄 올해 이게 한국 시리즈를 치르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선발 야구도 중요하지만 불펜 야구도 중요하다는 인식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그럼요. 좋은 불펜을 갖고 있는 팀들이 확실히 좋은 성적들이 많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랜더스 같은 경우는 조금 의외지만 LG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지금 포스트에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선발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좋은 불펜진을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키움도 약간 최근 야구 트렌드에 약간 접목한 그런 그 원종현 선수의 영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마무리만 조금 더 보강을 한다고 한다면 대권에 도전하기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어떤 가능성을 좀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원종현 선수를 영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1호 FA 계약 선수가 나오게 됐는데 줄줄이 나올 거예요. 줄이 이제 나올 텐데 FA 이제 21명 가운데 공개가 됐죠. 공시가 됐는데 이재원, 임창규, 서건창, 심창민 선수는 일단 신청을 안 했죠. 포기했어요. 포기했어. 포기가 아니라 사실 신청하기가 어려웠죠. 아, 네, 올 시즌 성적들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을 안 했다고 한다면
구단에서 그래 나 신청 안 했으니까 조금 보상 차원에서 연봉을 좀 덜 깎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런 경우도 그런데 있습니까? FA 성적이 안 났는데 FA 신청을 하게 되면 네. 뭔가 구단 쪽에서 흔히 말하는 괘씸죄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낙동강 오리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몸값은 1년 계약이 확 후려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이 FA 신청을 하지 않은 선수들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제 신청하지 않은 선수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서건창 선수는 이렇게 되면 이제 삼수하는 거 아니에요? 재수. 삼수죠. 그 사실상 FA가 어렵다고 봐야죠. 이제는. 그러네. 성원 선수 나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나이가 더 먹어갈수록 사실 기량이 한 번 정도는 반등하는 시기가 있는 선수들도 있는데 네. 그렇게 쭉 흘러가는 경우들도 사실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가 사실 FA 치고 나서 뭔가 팍 쳤다가 쭉 계속 떨어졌거든요. 야. 그러니까 반등하는 선수도 있어요. 한 반짝 1, 2년. 근데 그렇게 반등하기가 쉽지가 않죠. 야. 왜냐면 나이가 먹어가고 기량이 퇴보되는 그 시기가 그 35 요때쯤이니까. 거의 FA 신청할 때니까. 그렇죠. 예. 뭐 지금 뭐 유강남 네. 선수는 이미 롯데 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지금 뭐 이런 롯데 뭐 6년 계약을 뭐 체결했다는 이야기도 썰이 있고. 막 그냥 막 나오고 있고 양의지한테 지금 하나가 네. 뭐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뭐 제시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박동원 선수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러브콜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근데 그렇구나. 지금 이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금 기사로 제가 접한 것도 있고 예. 박동원 선수는 당연히 이제 기아 쪽에서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근데 일단은 금액이 맞지 않았는데 박동원 선수 쪽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들리는 이야기 그리고 기사 나온 이야기는 박동원 선수가 최종 제시액을 안 하고 지금 나갔다 그랬거든요. 야. 구단 쪽에서는 제시를 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를 안 했다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기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동원 선수 쪽에 FA 그 에이전트가 뭔가 일을 지금 깔끔하게 처리를 못하는 게 아니냐. 이게 거의 대부분 선수들하고 에이전트하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협상은 에이전트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구단에서 지금 제시액을 받았는데 에이전트 쪽에서 선수의 이야기를 뭔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액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아, 이만큼 받고 싶다. 그래서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협상을 통해서 금액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만약에 오버페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시장에 나가봐라. 이렇게 사실 구단에서 나오는 게, 이게 절차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절차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퓨처스 얘기도 좀 하시죠. 퓨처스 FA. 이용종 선수하고 지금 한석현 선수 두 명만 신청을 두 명 했거든요. 신청했는데, 야, 저번에도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이영준 선수가 지금 어디 갈지가 진짜 초미의 관심사. 이게 지금 FA 선수들도 오히려 또 이게 초미의 관심. 초미의 지금 하나 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하나 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세네개 팀에서 지금 이영종 선수를 지금 적극적으로 영입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게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영종 선수 영입하려면 보상금 1억 2천 주고요. 연봉 1억 2천만 주면 돼요. 그 진짜 초과된 연봉을 지급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저렴한 건데. 네, 그런데 이용종 선수를 영입하는 입장에서는 내년 연봉을 1억 2천으로 책정을 하고요. 네. 단연 계약도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단연 계약까지? 야.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용종 선수가 오히려 이번 그 FA에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해결될 수도 있는데 네. 본인은 LG 남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긴. 제가 안 남다 얘기했잖아요. 네, 나을 거라 얘기했잖아요. 남을 수가 없어요. 남을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하긴 지금 뭐 외야 전력상 뭐 네. 그런 상황도 있는데. 한석현 선수도 제가 봤을 때는 연봉이 3,900만 원이거든요. 야, 그럼 한석현 선수 괜찮네. 네, 이 선수도 그래서- 그럼 나가겠을 경우는 큰 돈 들이지 않고 좋은 선수를 다른 팀이 영입할 수 그렇죠. 퓨처스에서는 인정을 증명이 됐죠. 그 기록적으로는 증명이 된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한석규 선수가 또 이제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젊잖아요. 94년생이니까 이제 30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충분히 야. 저는 매력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외야가 부족한 어떤 팀에서는 한석현 선수, 이영종 선수 적극적으로 아마 달려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벌써부터 FA 시장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 줄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대박과 쪽박 사이라고 할게요. 좋다. 야. 사실 FA가 대박이죠. 중박도 있어요. 사실 원종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비해서는 대박이라고 봐야죠. 나이 배선. 그런데 이 중에서도 또 100억을 넘는 또 금액의 계약을 하는 선수가 있을 것이고 그럼 있겠죠. 뭐 한 1년, 2년 계약을 또 하는 선수가 있을 거예요. 뭐 계약금도 사실 몇 천만 원 못 받고 아니면 뭐 연봉만 받는 선수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사실 중박도 있는데 대박과 쪽박, 중박 얘란 모르겠다. 이정우 MVP 그리고 신인상에는 정철원 수상. 지난주 이제 KBO에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MVP는 이정우 선수가 받게 됐고요. 신인 왕상은 정철원 선수 그리고 이번에 KBO 시상은 좀 투표 방식이 바뀌면서 투명해지면서 결국 이정우 선수가 거의 몰표, 거의 뭐 만장일치 될 뻔했잖아요. 근데 사실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뭐 신인왕에 막 이상한 선수가 뽑히고 막 그러니까. 이랬잖아요. 그래서 엄청 이야기 그 많았잖아요. 무기명 투표해가지고.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투표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네. 어느 소속인지, 그렇지. 어느 소속인지를 그 밝히면서. 투표지에 밝혀야 돼요. 네, 밝히면서. 그렇기 때문에 투명해졌지. 흔히 말해서 장난 투표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왜냐하면 만약에 이상한 데 투표했다가 이 회사 먹칠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지. 네. 그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정확하게 투표가 좀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정우 선수가 이제 MVP를 받게 됐고, 이렇게 되면서 부자 그렇죠. MVP. 세계에서 처음 있는 야구 그렇죠. 리그에서의 부자 MVP. 네. 이종범 선수가 이제 94년도. 그러니까. 94년도에 오가랑. 그때도 와. 오가랑이었는데, 오가랑 차지하면서 세계 최초로 이제 부자 MVP가 탄생한 야, 거죠. 진짜 부자다. 네. 아. 와. 이정우 MVP. 그리고 뭐 정철원 선수의 신인상이 굉장히 그러니까 궁금했었거든. 신인왕은 김민환 사실 선수. 시즌 초에는 문동주, 김도영 이렇게 갔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중반에 김현준, 그 다음에 뭐 황성빈, 그 다음에 SSG의 전희산. 네.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정철원 선수가 팍 튀어나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홀드를. 홀드 또 그 신인 홀드 최다 신기록을 또 이 정철원 선수가 세웠잖아요. 맞습니다. 그전에 인태원 선수가 20개였는데 맞아요. 23개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그게 아마 좀 임팩트가 전 셌다고 봐요. 그리고 네. 두산 베어스가 성적이 좋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두산 베어스가 올 시즌 하위권으로 쳐져 버렸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마운드 부재가 좀 컸거든요. 그 안에서 정철원 선수가 뭔가 이렇게 혜성처럼 딱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된 것 같아요. 성적도 좋았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철원 선수가 2010년도 양의지 이후에 12년 만에, 12년 만에.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그냥 순수 신인들이 많이 신인왕이 됐잖아요. 네네, 뭐 맞습니다. 이정우라든가 뭐 강백호라든가 사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중구 신인왕은 예전에 신재호 선수였나? 신재호 선수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요 한 줄평으로 시상식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목표는 4할 200안타. 이정우 선수가 이제 사기 행보에서 보여줘야 될 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목표는 4할 200안타. 이정우 선수가 내년 시즌을 채우면 포스팅 자격이 이제 주어지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WBC하고 그리고 내년에 펼쳐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어떤 성적을 내느냐에 따라서 FA가 1년 단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가 외국을 가기 위해서는 FA가 한 해 더 채워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려면 FA는 1년을 더 채워야 돼요. 네. 근데 만약에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이 나게 되면 내년, 내후년이면 완전한 FA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포스팅으로 나갈지 뭐 FA 완전 FA가 돼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조만간에 거취를 발표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아마 외국 나가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화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정우 선수가 외국에 이제 진출하기 전에 그 전에. 4할과 네. 200안타를 목표로 뛰어야 된다. KBO의 기록을 세우고 가는 상황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스토브리그 야구라 지난주 이슈들을 모두 다뤄봤습니다. 뭐 이슈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정규 시즌보다 많이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죠. 네, 아마 다음 주 저희가 스토브리그 야구를 할 때는 FA 계약 한 두세 개 정도는 네. 분명히 될 겁니다. 야구를 하니까 그러니까